자, 동영상 보는 사람들은 이거 먼저 보고 고민해 볼게요. 자, 빈칸인데, 빈칸은 이번 6월 시험이 이번에 너무 쉽게 나온 건 내가 봤을 때는 특히 그 ABC 배열 37번하고 문장 삽입 39번 이 두 문제가 난이도가 완전히 실패해버려서 지금 망한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전체적으로 보통 어떻게 되냐면 틀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3분, 여기서 마이너스 3, 4분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그럼 점수는 6점 빠지고 시간이 한 7분 빠져야 되는데 이게 없어 적은 거야. 그러니까 3점짜리 2개 맞아불고 시간이 1분 컷이 나와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운영이 쉬워져 버린 거야. 뭔지 알겠지? 이렇게 별거 아니지만 잘 봐봐. 이번 6월 시험에서 느낄 게 뭐냐면 어려운 문제 2개만 쉬워져도 시험이 엄청 바뀌어버려. 이걸 알아야 돼. 정말로. 그러니까 내가 알려주는 방식으로 10개는 풀린다니까 최소한. 28개 중에. 완전히 시험지의 체감 난이도가 달라져 버릴 수 있어. 그래서 시험장 갔는데 나 이 문제 풀어본 것 같아. 이게 10개 정도 나온다. 그럼 시험지 자체가 진짜 말도 못하게 쉬워져 버린다고. 칠판. 자, 이 5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31번부터 34번 물론 21번도 이렇게 푸는 거야. 21번도 밑줄도. 뭔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역설적으로 21번을 빈칸을 먼저 하고 나서 해설 강의를 해줄게. 21번 밑줄은 빈칸처럼 풀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 머릿속에 넣는 거야. 자, 빈칸 포함한 문장에 대한 목표를 먼저 잡을 거야. 근데 이 빈칸에 대한 목표는 주제하고 엄청 밀접해. 흐름을 잘 따라와봐. 근데 빈칸은 주제보다 어려워야 돼. 그리고 실제 정답률도 엄청 낮아, 주제보다. 왜 그럴까? 재진술이 엄청 강력해. 자, 그러면 재진술이 엄청 강력하다는 건 뭐야? 답이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럼 재진술이 강력해지는 게 최근의 경향이야. 그럼 이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린 동의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첫 번째, 동의어를. 동의어 반의어를. 그리고 답이 안 보이면 오답을 지우는 소거법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뭔지 알겠지?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는 거야. 단, 4문제 중에서 최소 1문제 이상은 연결사를 이용해서 쉽게 푸는 문제가 나올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평가 영어는 쉬운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엄청 중요한 시험이야. 됐지? 칠판. 자, 다시 한번 세 그룹을 전제로 할게요. A, B, C. 항상 말하지만 얘가 문제야. 얘는 실력 자체가 없어. 숙제를 잘해와야 돼. 얘들은 실력이 같은데 점수가 달라. 왜? 그러니까 얘는 항상 열심히 많이 읽는 어떤 해석의 방점이 있고 얘는 그냥 해석 자체가 아니고 얘는 뭐야? 나는 무조건 중요 정보를 찾을 거야. 이게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위해서 시험이 최근에 어떻게 바뀌는 거야? 칠판. 이게 뻔한 거야. 자,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시험이라는 건 열심히 하는 애는 맞고 얘는 틀려야 돼. 진짜 잘하는 애는 맞고 애매하게 잘하는 애는 틀려야 돼. 자, 그러면 얘는 중요한 정보를 찾고 얘는 해석을 열심히 해. 그럼 어떻게 주면 돼? 자, 여기다 중요한 정보를 주고 단 여기가 해석이 안 되게 주면 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쭉 읽어. 해석이 안 되니까 뭐야? 얘 목표는 해석이잖아. 해석이 안 되네? 그럼 어떻게 돼? 또 읽어. 왜? 해석이 목표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중요한 정보를 찾아가잖아. 그럼 여기가 해석이 안 된다는 느낌은 똑같아. 그러니까 B는 어떻게 돼? 여기를 해석이 안 돼. 다시 읽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A는 여기서 해석이 안 되는 이 순간 어떻게 하는 거야? 해석이 안 된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고 해석이 안 되긴 해. 플러스 뭐야? 근데 중요한 정보가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 이렇게 흘러간다고. 이 차이가 엄청 큰 거야. 그래서 적어도 A는 둘 다 실력이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석이 안 되는 건 똑같아. 근데 얘는 해석이 목적이니까 뭐야? 다시 읽어. 해석이 될 때까지. 얘는 해석이 안 되는 건 알아. 나도 B하고 똑같아. 단 나는 여기를 건너뛸 거야. 왜? 내가 목표란 중요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목표가 엄청 중요한 거야. 이게 뭔지 알겠지? 따라서 CCTV를 보고 범인이 CCTV 상에서 키가 크고 뚱뚱한 남자야. 그럼 뭐야? 끝난 거야. 키 작은 사람 빠져, 날씬한 사람 빠져, 여자 빠져 이렇게 될 거니까. 즉 여기는 뭐가 있는 거야? 키가 작고 날씬한 여자가 있는 거야. 따라서 뭐야? 슥슥슥슥슥. 칠판. 갈게요. 자, 재진술 엄청 중요해. 그래서 내가 지문에서 주제를 찾았어. 그럼 항상 내가 지문에서 찾은 주제를 선택지로 옮겨갈 때 나의 목표는 뭐야? 무조건 재진술이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만약에 33번 빈칸 3점짜리야. 찍어야 돼.
3번 아니면 4번 같아. 근데 3번엔 뭐야? 내가 지문에서 봤던 단어가 노골적으로 있어. 그럼 뭐야? 걔는 매력적인 오답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왜? 무조건 재진술이 걸려. 뭔지 알겠지? 모든 문제가 재진술에 걸리지만 특히나 세게 걸리는 게 빈칸이다 생각하면 돼. 칠판. 자, 연결사. 자, 말했다시피 가운데가 연결사라고 보면 항상 주제의 심화 버전인 빈칸 낱말 밑줄은 연결사 뒤 또는 연결사 앞에 나온다고. 따라서 연결사를 물고 늘어지면 엄청 쉽게 해결이 된다. 두 번째. 됐죠? 자, 속어부 이걸 또 강조하고 싶어. 다시 한번. 이건 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출제자가 A는 맞고 B는 틀려야 돼. 근데 B는 무조건 눈으로 풀어. 따라서 지가 성격이 좋다를 봤으면 무조건 걔는 성격이란 단어가 있는 선택지를 골라.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 인품이 훌륭하다로 바꿔. 따라서 재진술을 세게 걸어. 왜? 얘를 틀리게 하기 위해서.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 답의 느낌이 덜 들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오답을 지은다로 가는 거지. 항상 확실한 정답 하나를 찾겠다가 첫 번째야. 플랜 A. 근데 확실한 정답 하나가 안 보여. 그 순간 뭐야? 매력적인 오답 4개를 찾겠다 이렇게 바꿔야 돼.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어떻게 돼? 확실한 정답이 하나 있는 문제, 확실한 오답이 4개 있는 문제 이렇게 나누면 돼. 그래서 보통 이게 35개, 이게 10개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근데 B 같은 애들은 무조건 뭐야? 무조건 확실한 정답을 찾으니까 안 되는 거야. 시험을 이해를 해야 돼. 확실한 정답만 주면 어떻게 돼? 이게 구분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칠판 4번, 5번. 답이 아니다, 답이 아니다, 답이 아니다, 답이 아니다, 답이다. 이런 거 절대 안 나와. 어떻게 나와? 답이 아니다, 답이 아니다, 답이 아니다, 답이 아니다, 애매하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래서 이거에 익숙해져야 돼.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뭔지 알겠지? 근데 애들이 이런 걸 못 버텨. 왜? 세모잖아 이렇게 한다고. 뭔지 알겠지? 명심해야 돼. 이 능력이 진짜 객관식에 강한 애들의 특징이야. 칠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제처럼 막 20번, 22번처럼 답은 5번 이렇게 안 준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상담했던 남자애가 온라인 수강생인데 걔가 전교 1등이고 전라도에서 뭐 1.05? 그러니까 다 1등급인 거야. 근데 영어가 1학년 때, 2학년 때 거의 100점 찍다가 3학년 때 3월, 5월에 전부 다 70점대를 찍은 거야. 왜 그래? 걔는 모든 문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워딩이 난 지금도 기억나. 선생님 21번 밑줄이 20번처럼 안 풀려요. 너무 이상한 얘기 아니야? 21번 밑줄이 20번처럼 풀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는.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너무 불편하대. 아니 생각해봐. 얘는 정답률 50%를 겨냥한 거고 얘는 정답률 90%를 겨냥한 건데 이 두 개가 똑같을 수가 있냐고. 근데 얘는 그만큼 실력은 있었던 거야. 왜? 1, 2학년 때 내가 정답률 70%를 겨냥한 거니까 그때는 이 두 개가 비슷하게 느껴졌던 거야. 뭔지 알겠지? 그래서 확실한 정답이 안 나와 3학년 때는 명심해야 돼. 칠판. 주제처럼 쉬운 문제는 이런 느낌이 가능하지만 빈칸은 이런 느낌이 될 거라고. 그러면 생각해봐. 40은 100을 기준으로 하면 너무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푼다는 느낌이 이런 거야. 이런 선택지가 엄청 불편할 때 뭐야? 객관식에 약해. 자, 제일 완벽한 답을 찾아가 아니고 5개 중에 그나마 괜찮은 걸 골라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소개팅이야. 5대5 소개팅이야. 차은우 이런 애는 안 나와 절대. 그냥 다 선생님 비슷한 사람 나온다니까. 그럼 그 중에서 그나마 제가 좀 키가 크네 이렇게 고르는 거야. 다 못생겼어. 그럼 어쩔 수 없이 다 버려. 뭐야? 키라도 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칠판. 그래서 제발 얘하고 비교하면 너무 형편없지만 얘하고 비교하면 뭐, 오 대박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칠판 합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는 명확한 답을 주고 어려운 문제는 뭐다?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다.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꼭 기억할 게 뭐야? 잘 봐봐. 잘 봐. 자, 봐봐. 정답이 있고 오답이 있잖아. 그러면 정답이 만약에 100점이야. 그럼 오답은 몇 점이야? 50점 이렇게 된다고. 근데 만약에 정답에 재진술을 걸어서 정답의 느낌을 덜 주고 싶어 정답을 50점으로 내리잖아? 그럼 반드시 오답도 빵점이 돼야 된다고. 왜? 이 간극이 벌어지지 않으면 복수 정답이 된다고. 이의제기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할 건 뭐야? 정답이 100점이냐 50점이냐가 아니고 나머지 오답하고의 간격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 이걸 이해를 하라고. 나머지 오답과의 간격을 보기. 뭔지 알겠지? 따라서 정답이 희미해지면 오답은 선명해진다. 꼭 기억해야 돼. 정답이 희미해지면 오답은 선명해진다. 따라서 확실한 정답 하나를 찾든지 확실한 오답 4개를 찾든지 너무 간단한 거야. 그래서 그 말을 꼭 기억해. 정답이 희미해지면 오답은 확실해진다. 선명해진다. 뭔지 알겠지? 제발. 근데 상당수 예민한 상위권이 이게 안 돼. 왜냐면 이런 연습이 안 돼 있어. 생각해봐. 지방에서 지금 1점 초반 찍는 애들은 뭐야? 3월, 4월, 5월, 6월, 7월 전부 다 내신만 하고 있어. 즉 3학년 모의고사에 대한 연습이 안 돼 있어. 그래서 1, 2학년 때 시험지처럼 깨끗하게 풀리는 걸 갖다가 기준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서 못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재정반에 가보면 지방에서 전교 1등하고 1점 막 1.1, 1.2 이런 애들이 최저를 못 맞춰. 왜 그래? 걔들은 3학년 모의고사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래서 맨날 이렇게 이런 답만 기다리는 거야. 이런 답. 그러니까 1, 2학년 때는 이거, 3학년 때는 이거. 뭔지 알겠지? 절판 기억합시다. 정답이 희미해지면 오답은 선명해진다. 칠판 기출코드 탑10하고 유형별 풀이 두 가지로 그냥 계속 증명하는 거야. 선생님 입장에서 새로운 게 없잖아. 어떤 문제를 갖고 오든 어떤 시험지를 갖고 오든 두 개로 다 풀어주는 거야 그냥. 칠판 자 약속했잖아. 이게 뭐야? 기출코드잖아. 즉 얘는 중요한 정보를 세게 읽어. 왜? 기출코드하고 유형별 풀이에 센서가 켜져 있으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냥. 무조건 이렇게 나와. 단 이게 누가 숙달됐냐 싸움이라니까. A도 알고 B도 알아. 근데 문제는 뭐야? A가 B보다는 이게 훨씬 더 숙달돼 있다 이건 거지. 칠판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읽으면 뭐야? 해석하는 애야. 열심히 읽는 애야. 중요 정보가 뭔지를 모르잖아. 반드시 CCTV를 먼저 보는 거야. 자, 세 가지가 보여야 돼. 자, 범인의 특징 세 가지. 키가 크다. 뚱뚱하다. 성별이 남자다. 이 정도면 뭐야? 엄청 유리해진다고. 칠판 이 안에서 범인의 특징이 엄청 많이 나와. 하나씩 봐볼게. 칠판 이걸 비교해야 돼, 이걸. 그러니까 제발 다른 거 비교하지 말고 목표 잡는 능력에 있어서 선생님하고 비교를 잘해봐. 칠판 다시 한번 말해주지만 선생님이 여기다가 표시해주는 건 전부 다 수능날 시험지에서 다시 만나는 거야. 칠판 첫 번째 others야. 엄청 중요하지. 칠판 자 내가 백화점에 갔어. 얘가 백화점 직원이야. 내가 미나한테 Hey show me others. 그럼 뭐야? 얘가 날 미친놈 취급하겠지. 다른 것 좀 보여주세요. 갑자기 이런 말 할 수 없잖아. 즉 뭔 말이야? 어떻게 돼야 돼? 흐름상 백화점에 가서 저 이런 리모컨 좀 사러 왔어요. 리모컨 몇 개 좀 보여주실래요? 그럼 뭐야? Hey show me some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Show me others 이렇게 된다고. 따라서 show me others. 즉 others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some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다. 이걸 기억해야 돼. 뭔지 알겠지? 이게 순서 문제에서도 잘 나오는 거야. 주제 문제에서는 주로 뭐로 나오겠어? 당연히 대칭성으로 나오겠지. 그치? 자, to others잖아. 다른 사람들은 송유근이 착하대.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송유근이 나쁘다고 말하는 그룹이 있어야 되겠지. 당연하잖아. 이해되지? 야, 다른 사람은 동일한 상황에서 남을 욕한대. 야, 다른 사람은 동일한 상황에서 수시 위주의 원서를 쓴대. 다시 한번. 야, 다른 사람들은 동일한 상황에서 수시 위주의 원서를 쓴대. 그럼 앞에 뭐가 있겠어?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정시 위주의 전략을 쓴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동일한 상황에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칠판.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그 동일한 결정이니까 당연히 무슨 결정이 있어야 돼? 어떤 결정이 있어야 돼. 그럼 이런 결정을, 이 사람은 A로 가고 이 사람은 B로 가는 거야. 이런 느낌이 있는 거지. 이것까지 잡아낼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핵심 소재는 당연히 뭐야? poetry, 시에 대한 얘기를 해.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거라고. 이게 뭐야? 범인의 특징이야. 칠판. 자, others를 이용해서 앞에 some이 있을 걸 예상하기. 그 다음에 그 동일한 결정 그랬으니까 앞에 어떤 결정이 있어야 돼. 됐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핵심 소재는 시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럼 우리는 세 가지 특징을 잡았어. 키가 크고 뚱뚱한 남자 이런 것처럼. 뭔지 알겠지? 그럼 봐봐. 칠판 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봐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되면 지문의 난이도에 영향을 안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지문의 난이도에 영향을 받는 데 대한 특징은 뭐야? 해석 위주로 푸는 게 확실해. 칠판. 잘 봐. 만약에 이렇게 목표를 잡잖아. 키가 크고 뚱뚱하고 남자야. 즉 앞에는 썸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이 있어야 돼? 핵심 소재는 시야. 칠판. 이렇게 돼. 즉 뭔 말이야? B 같은 애들은 여기를 막 읽으면서 어떻게 돼? 와, 해석이 안 된다. 근데 얘들의 목표는 뭐야? 해석이잖아. 여기를 또 읽어. 계속 읽어. 왜? 해석이 안 되니까. 근데 얘들의 목표는 뭐야? 해석이잖아. 근데 얘는 뭐야? 얘는 내가 목표란 걸 찾아가는 거잖아. 자, 나의 목표는 뭐야? 어떤 결정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A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핵심 소재는 C야. 즉 여기가 해석이 잘 안 돼.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건 마찬가지야. 하지만 그냥 쭉 가. 왜? 내가 목표란 내용이 없어. 즉 나의 목표는 키가 크고 뚱뚱한 남자야. 근데 여기는 뭐야? 키가 작고 날씬한 여자야. 이 느낌이 엄청 중요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봐봐. 이 사람들이 막 칼을 들고 있어.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 그래도 상관없어. 왜? 난 CCTV로 분명히 봤어. 키가 크고 뚱뚱한 남자라니까 분명히 범인은. 그러니까 이런 데서 유혹을 당하면 안 된다고.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봐봐. 지금 최근에
항상 이맘때야. 7월달이 되면 기말고사가 끝나고 선생님 온라인 수강생이 엄청 느는데 이때 대부분이 뭐야? 지방에서 전교 1등 하는 애들이야. 1.1, 1.2, 1.3 이런 애들만이야. 근데 걔들이 희한하다? 1, 2학년 때보다 3학년 때 점수가 떨어져. 희한해. 그러니까 봐봐. 전교에서 1등, 2등 하는 애들 엄청 성실할 거 아니야. 근데 성실한 플러스 뭐가 있겠냐, 성격이. 지방에서 내신 전교 1, 2등을 해. 그런 데는 존나 성실함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성실함이라는 장점을 죽여버리는 단점이 있어. 뭐야? 전교 1등이야. 완벽주의가 있어. 왜 그래? 내신은 범위가 엄청 적잖아. 그러니까 완벽하게 여기를 작사를 내는 스타일을 가진 애들이 점수를 잘 따. 그러니까 에이,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 세모면 나쁘지 않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 완벽하게 해야 돼. 완벽한 성실함이 있는 애들이 내신을 잘 따. 근데 이런 장점을 가진 애들이 뭐야? 지문을 갖다가 열심히 읽어 대부분. 그리고 걔들은 뭐야? 내신이라는 건 이미 내가 봤던 지문이잖아. 완벽하게 분석된 지문이잖아. 그걸 바탕으로 답을 고르는 게 익숙해져 있어. 왜냐면 내신은 이미 나왔던 지문이니까. 근데 이렇게 생판 처음 본 지문을 그렇게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 버린다고. 뭔지 알겠지? 이런 걸 노리는 거야. 그러니까 재정반에 가면 진짜 지방에서 전교 1등 했는 데면 다 모아져 있다니까. 근데 그런 애들이 최저를 못 맞춰. 그러니까 딱 이맘때 상담 오는 애들이 다 그거야. 좀 전에도 연락 왔던 엄마가 딸이 전교 1등인데 국영수가 333이야. 이해가 안 돼. 1.1인데. 왜 그래? 공부를 갖다 내신처럼 모의고사 공부를 하는 거야. 실판. 이 느낌을 이해를 하라고. 뭔지 알겠지? 자, 그럼 포 이그샘플 특히 봐봐. 다 준비돼 있어야 된다니까. 가서 뭔가 순발력을 발휘하고 이거. 그러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순발력인데 컨디션 이런 말은 다 가짜야. 순발력, 컨디션 이건 뭐야? 준비 안 된 애들의 변명에 불과하다니까. 아니 3개 틀려도 1등급인데 무슨 순발력이야, 칠판. 아니 시험이 똑같이 나오는데 순발력이 왜 필요해? 순발력인 건 뭐야? 순발력은 언제 필요해?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란 건 뭐야? 준비가 부족하니까. 칠판. 다 했잖아. 예시가 나오면 4개만 점검하면 돼. 첫 번째, 앞에 주제가 있어. 두 번째, 뒤에도 주제가 있어. 세 번째, 이건 똑같아. 따라서 둘 중에 하나가 빈칸으로 나올 거야. 그럼 놀라지 말고 답을 고르면 돼. 했잖아. 그렇잖아. 선생님, 예시가 나왔는데 앞에 해석이 안 돼요. 놀랄 필요가 없지. 왜? 똑같으니까. 선생님, 저는 빈칸을 찾고 있는데 주제를 찾아도 되나요? 되지. 왜? 빈칸에 대한 목표는 주제하고 똑같으니까. 지금 내가 이 문제를 처음 만났지만 새롭게 설명하는 건 없잖아. 칠판. 단, A는 맞고 B는 틀려야 돼. 따라서 1학년 때, 2학년 때까지 이것만 나와. 근데 3학년 때 뭐가 나와? 이걸 생략을 해버려. 근데 그래도 알 수 있어. 잘 봐봐. 왜? 뒤에 특정한 무언가가 나오니까. 잘 봐. 여기서 차이가 나. 잘 봐. 보통은 10번 중에 6번, 7번은 포 이그샘플이 그대로 나와. 하지만 3번 정도는 생략이 돼. 근데 특정성은 뭐야? 10번 다 나와. 그럼 뭘 기준점으로 공부를 해야 돼? 얘는 10번 중에 3번이 생략이 돼. 근데 특정성은 10번이면 10번 다 나와. 즉 시험이 쉬울 때는 얘가 생략이 안 돼. 시험이 어려울 땐 얘가 생략이 돼. 즉 뭔 말이야? 이거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훨씬 귀찮아. 그러니까 순간함에 편안함을 추구하는 애들이 뭐야? 결과가 안 좋아. 과정에서 편안하면 결과가 좋을 수가 없다니까. 칠판. 그러니까 한 번만 제대로 고생하면 돼. 자, 그럼 포 이그샘플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언어적인 약속이라니까. 포 이그샘플이 나온 뭐야? 첫 번째 앞에 주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뒤에도 주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두 개는 똑같습니다. 네 번째 무조건 특정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생략된다고 쫄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연습해야 돼? 얘를 생략시켜버리는 연습을 해야지. 이렇게. 즉 뭐가 나오는 거야? 특정 국가, 특정 단어. 특정성이 2방이나 있잖아. 포 이그샘플 없어도 되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이 문제 풀기가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뭘로 풀어? 그냥 이걸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강사도 이렇게 하려면 뭐야? 이렇게 하려면 이걸 다 설명을 했어야 되잖아. 근데 이걸 설명을 하면 시간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야, 포 이그샘플로 풀면 되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냥. 뭔지 알겠지? 칠판. 봐봐, 고생하니까 보람이 있잖아. 그럼 우리는 이렇게 풀 수 있잖아.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애하고 이렇게 푸는 애의 차이야. 이렇게 풀면 시험이 쉬울 때만 잘해. 이렇게 풀면 시험이 어려워도 잘해. 칠판.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야? 뒤에 주제가 나올 거다. 근데 주제라는 건 우리의 목표하고 똑같다. 그럼 뒤에 주제가 나오겠지? 근데 그 주제를 어떻게 읽으면 돼?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 이 차이가 엄청 큰 거야. 칠판.
자, 목표를 가지고 읽으면 번쩍번쩍 할 수밖에 없어. 나의 목표는 뭐야? 어떤 결정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썸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거의 핵심은 시야. 칠판? 우선 시가 나왔어. 목표한 대로 가는 거야. 아, 시 얘기가 나왔구만.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어떤 결정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A라고 주장하는 그룹이 있어야 돼. 그럼 나는 뭐야? 그 주장에 반대로만 해결하면 게임 끝. 그러잖아. 칠판. 자, 잘 우선 매칭을 해볼게. 지금 여기서 밥 딜런이라는 음악을 하는 가수야. 그 다음에 노벨 문학상은 주로 시인한테 줬던 거야. 근데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나왔네. 우리가 기다렸던. 근데 결정이 어떤 결정이야? 시, 즉 문학. 이걸 누구에게 주는 거야? 노래를 하는 가수에게 줘버린 거야. 따라서 이런 결정을 전통적인 경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어. 아니, 이건 대단한 문학이고 이건 딴따라들이 하는 거고 이 두 개는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딴따라한테 문학의 상을 주냐? 받을 수 없다. 이 결정을 받을 수 없다가 A잖아. 그럼 B는 뭐야? 받을 수 있다지. 그럼 B엔 뭐가 들어가면 돼? 칠판. 야, 씨,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시하고 노래는 경계가 없어. 이 두 개는 같은 거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까지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럼 이렇게 풀리면? 그럼 주제는 뭐야? 시하고 노래는 옛날처럼 경계가 있지 않아요. 이게 주제야. 하지만 이렇게 하면 뭐야? 빈칸이 주제보다 쉬울 이유가 없잖아. 어려울 이유가 없잖아. 여기서 이제 거는 거지. 마지막. 뭐야? 재진술. 그 다음 속어법. 칠판. 그러니까 언어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 그냥 3번 하면 돼. 안 뛰어난 뭐야? 1번, 2번, 4번, 5번을 지우면 돼. 칠판. 자, 주제는 뭐야? 주제는 이 사람의 반대잖아. 이 사람 뭐라 했어? 시하고 노래는 경계가 있어요. 그럼 우리 이 사람의 주장은 아니야, 경계 없어. 두 개는 비슷한 거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야? 시라는 것은 빈칸해야 된다잖아. 시라는 것은 빈칸해야 된다. 즉 뭐야? 시라는 것은 노래하고 성격이 비슷하다. 다르다가 아니고 비슷하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면 돼? 노래의 성격을 가진 단어가 들어가면 되잖아. 그럼 선택지를 볼 때 뭘 보는 거야? 노래의 성격이 있는 단어. 근데 여기다 싱을 주겠냐고. 안 주지. 그렇게 하면 너무 저질이잖아. 칠판. 공연하다. 음악은 공연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음악은 공연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돼. 나는 솔직히 나는 그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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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하다.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솔직히. 3번이 답이다. 나는 이건 솔직히 자신 없어. 내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 이 문제를 2분에 풀어야 돼. 그럼 확실히 3번이 답이다.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아. 하지만 답이 선명하지 않으니까 오답은 선명하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근데 나는 이 과정에서 적어도 동그라미는 아니지만 그냥 3번은 찍고 전혀 찜찜하지 않을 것 같아. 왜? 나머지 4개가 너무 아니니까. 최선의 답을 골랐다는 관점에서 1도 찜찜함이 없는 거지. 이 느낌이 익숙해져야 된다. 나는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 거의 100%. 주제는 확실하게 줘. 하지만 재진술. 이렇게 걸 거라고. 그럴 때 명백한 답이 없잖아. 명백한 답이 없잖아. 이러고 있으면 뭐야? 아까 내가 말했던 전교 1등하는 지방 애들이 되는 거야. 아니 노래는 불러야지. 춤이면 되잖아. 춤이면. 뭐 이러고 자빠졌다. 노래든 춤이든 다 공연하다의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목적으로서. 음악도 공연하는 거고 춤도 공연하는 거잖아. 뭔지 알겠지? 이런 느낌을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얘를 동그라미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고 쓰다? 뭐 이게 글이야? 아니잖아. 분석하는 거 아니잖아. 칭찬하는 거 아니잖아. 출판? 아니잖아. 적어도. 출제자는 봐봐. 여기다가 sing을 주면 너무 동그라미야. 그래서 뭐야? 이렇게 준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한 거야? 1번, 2번, 4번, 5번을 매력 없게 바꾼 거야.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제발.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정답이 확실하냐 안 확실하냐가 아니고 정답과 오답의 간격만 잘 봐주면 돼. 뭔지 알겠지? 자, 체크 문제에서 복습해야 될 건 뭐다? 제발 목표를 잘 잡자. 목표를 잘 잡자. CCTV를 보고 딱 목표를 잘 잡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지문에서 이런 상황이 나올 거야, 분명히. 됐지? 이렇게 됐을 때 해석이 안 돼요. 그럼 B. 선생님, 해석도 안 되는데 제가 목표라는 정보도 없으니까 그냥 전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 특정 국가하고 특정 단어가 나왔으니까 포 이그샘플을 느꼈어요. 그래서 뒤에서 주제를 찾았어요. 이렇게 마무리. 단 재진술이 세게 걸려있네요. 이런 느낌. 됐지? 잘 봐. 칠판 봐. 자, 만약에 체크 문제에서 특정 국가, 특정 단어로 반응을 했다면 2번에서 잭슨 폴락이라는 특정 인물로 끝냈겠지. 똑같은 문제야.
이걸 다르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 특정 국가, 특정 단어, 특정 인물. 특정성은 뭐다? 예시. 그러면 앞에가 빈칸이니까 뒤에 있는 주제 갖다 박으면 그거 똑같잖아. 그러잖아. 앞에 내용을 모르잖아. 근데 난 풀 수 있잖아. 왜? 뒤에 내용과 앞에 내용이 똑같으니까. 자, 2번에서 앞에 내용이 빈칸이잖아. 그래, 너는 알 수 있잖아. 왜? 잭슨 폴락은 특정 인물이고 특정 인물은 예시니까 앞에 뒤에가 똑같잖아. 그럼 본질은 뭐야? 여기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 난 이걸 예시로 활용했으니까. 자, 여기 빈칸 뚫어도 상관없어요. 왜? 나는 잭슨 폴락을 예시로 사용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잖아. 칠판 1번 갈게요. 똑같아. 자, 칠판. 자, 세 개가 보이네. 우선 첫 번째 뭐야? however를 통해서 빈칸 포함한 문장은 앞문장과 반대를 느껴야 돼. 두 번째, 콜론을 통해서 이 빈칸 포함한 문장은 뒷문장과 유사하다는 걸 느껴야 돼. 세 번째, this difference를 통해서 뭘 느껴야 돼? 자, 봐봐. 야, 이러한 차이점은 그럼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차이점이 있어야 돼. 야, 이러한 공통점은 그럼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공통점이 있어야 돼. 야, 이러한 특징은 그럼 앞에 뭐가 있어야 돼? 특징이 있어야 돼. 왜? 그게 지칭어의 언어적인 약속이니까. 자, 그럼 우리는 뭐야? 자, 빈칸에 대한 우리의 목표는 첫 번째, 앞문장과 반대. however 때문에, 콜론 때문에, 뒷문장하고 똑같아. 그 다음에 지칭어 때문에. 앞에는 디퍼런스가 나와야지 본격적으로 읽을 거야. 이게 끝이야. 근데 우리가 새롭게 말한 게 하나도 없잖아. 칠판. 자, 역접은 어디서 봤어? however는. 기출코드 6번에서 however가 나오면 활용하기로 약속했잖아. 자, 콜론이 나오면 이거 하기로 했잖아. 좀 이따 또 콜론은 또 나온다. 콜론 오늘 거의 3번 나온다고. 따라서 얘들은 역접 계열들. 얘들은 뭐야? 예시 계열들 이렇게 하면 되지. 예시가 나온다는 건 뭐야?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똑같아. 근데 얘들이 나온다는 건 앞에가 약간 어렵고 추상적이니까 뒤에서 쉽고 구체적으로 말한다. 이렇게 읽으면 끝이라고. 그렇잖아. 그러면 비교 대조애들, 예시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칠판. 자, 항상 주제는 첫 주연급만 세게 읽기로 했잖아. 칠판. 자, 어떤 연구가 보여준대. 산업화된 경제에서 건강이 나쁘다는 게 how expensive,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 비싼 일인지를. 그잖아. 어떤 건강의 경제적인 가치라는 건 엄청 비싼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칠판. 콜론이 나왔어. 언어적인 약속은 뭐야? 자, 앞에 말이 중요한 말인데 조금 더 내가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게 이거잖아. 자, 그럼 여기서 구체성이란 게 뭐야? how expensive를 갖다가 구체화시키는 거야. 야, 그 건강이 나쁘다라는 거에 경제적인, 그냥 아프다 개념이 아니야 이 사람들아. 그걸 경제적으로 치환하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줄 알아? 수천억 달러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how expensive에 대한 구체화가 있는 거지. 다시 한번 콜론의 언어적인 약속은 뭐다? 중요한 말이니까 좀 더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게. 명심해야 돼. 칠판. 됐습니다. 근데 잘 봐. 잘 봐. 우리가 세 개를 잡았잖아. 그러나 활용할 것. 그러나 활용할 것. 그 다음에 콜론 활용할 것. 이건 활용했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활용하기로 한 게 뭐야? 마지막으로 활용한 게 this difference 했잖아. this difference. 그러잖아. 자, 두 개는 써먹었고. 자, 이러한 차이. 이러한 차이. 이거에 대해서 빈칸이 뚫려 있잖아. 이러한 차이. 그러잖아. this difference. 그럼 이걸 찾아야 되잖아. 따라서 뭐야? 이게 목표니까 여기까지는 뭐야? 힘이 하나도 안 빠졌어야 돼. 그러잖아. 내가 막 열심히 읽은 것처럼 했지만 뭐야? 전혀 힘을 안 빼야지. 왜? this difference인데 difference가 안 나왔잖아. 그럼 difference가 나와야 되잖아. difference의 기본 생김새는 뭐야? difference의 기본 생김새. difference의 기본 생김새는 당연히 뭐야? A vs B잖아. 이게 당연하잖아. 그러면 이러한 차이, 즉 지칭어 다음에 차이가 나왔어. 그러면 이 this difference가 나오려면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A하고 B를 비교 대조하는 그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칠판 봐. 그럼 당연히 뭘 예상했어야 돼? 대조 연결사를 예상했어야 된다고. 당연한 거잖아. 그럼 얘는 그러나지만 뭘로 읽어야 돼? 역접이 아니고 대조로 읽어야 된다고. 됐지? 칠판. 자, 그러면 이러한 차이니까 뭐가 필요했겠어? 당연히 대조 연결사가 필요했어. 나왔네? 그럼 앞뒤에 대칭성이 있을 거고 그걸 this difference로 받았을 거야. 자,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건강의 경제적인 가치를 엄청 크게 봐. 자,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developing은 뭐야? 발전하고 있는 나라니까 후진국이야. developed, pp가 나온 뭐야? 완료. 개발이 끝난 거니까 선진국이 되겠지. 따라서 얘는 선진국, 얘는 후진국이 되는 거야. 지금 개발도상국이야. 자, 선진국에서는
건강의 비용을 경제적 가치로 엄청 높게 봐. 그러나 반면에 개발도상국에서는 파퓰 훨씬 적게 봐. 수천억 달러가 아니고 수억 달러밖에 안 보는 거지. 예를 들면 이 두 개를 뭘로 받은 거야? 디스 디퍼런스로 받은 거지. 됐지? 자, 그럼 이제 디스 디퍼런스가 나왔는데 뭐야? 선진국이 후진국보다는 건강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를 굉장히 크게 본다라는 거.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에 대한 질문. 됐지? 즉, 선진국이 후진국보다 건강의 경제적 가치를 굉장히 크게 본다라는 이러한 차이는 뭔 말까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죠? 칠판. 자, 근데 우리한테는 무기가 하나 더 있었지. 뭐가 있었어? 콜론이 있었잖아. 그잖아. 자, 다시 한번. 지금 선진국이 후진국보다 건강의 경제적 가치를 크게 본다라는 이러한 차이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게 빈칸이잖아. 근데 여기 콜론이 나왔어. 자, 콜론의 언어적인 약속은 뭐다? 자, 여기 콜론이 나왔어. 언어적인 약속은 앞뒤가 동일하다잖아. 그러면 뒤에 말을 이용해서 우리는 빈칸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야. 칠판. 뒤에 말을 읽어볼게. 자, 건강의 경제적 가치가 개발도상국에서 as 비슷하거나 more 더 많다 이거야. 응? 갑자기 부등호가 바뀌어버렸어. 요 뒤에 부등호는 뭐야? 선진국이 있고 후진국이 있으면 후진국이 같거나 더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야. 근데 여기엔 콜론이 있잖아. 자, 그럼 생각해봐. 지금 앞에는 질문이 있어. 그럼 이게 대답이잖아. Q&A잖아. 잘 생각해봐. 뒤에 말하고 앞에 말은 콜론이 있으니까 똑같아야 돼. 자, 뒤에서 뭐라 했어? 후진국에서도 건강의 경제적 가치는 선진국하고 as 비슷하거나 more 더 많아야 된대. 자,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 옆에 있어야 돼. 근데 앞에 뭐라 했어? 선진국이 후진국보다 건강의 경제적 가치를 더 크게 본다 했잖아. 그러면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이 다르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된가?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또는 틀렸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wrong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렇잖아. 자, 후진국에서도 선진국만큼 건강의 경제적 가치를 보거나 더 크게 봐야 합니다 라는 관점에 이 정보의 관점에서 활용해 보면 콜론이 있으니까 이 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정보는 뭐야? 틀린 거잖아. 따라서 이러한 차이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 하지만 무조건 재진술. 강력하게. 따라서 뭐야? 일루서리를 줘버린 거지. 따라서 단어를 끝까지 해야 된다고. 단어를. 이런 건 잘못된 착각에 기반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뭔지 알겠지? 칠판. 자, 1번에서 복습의 내용은 결국은 뭐다? 다시 한번.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빈칸 포함한 문장은 앞문장과 반대다. 콜론이 나왔으니까 뒷문장과 유사하다. 디스 디퍼런스 지칭어가 나왔으니까 앞에서 디퍼런스 얘기를 갖다 찾고 나서 풀어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기계처럼 풀어낼 수 있는 거야. 무조건 걸린다니까. 우연이 아니야. 명심해야 돼. 칠판. 자, 결국은 뭐야? 그냥 나는 콜론이 나오면 예시 계열, however가 나오면 그러나로 딱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번쩍번쩍 하는 거야. 자, 보물찾기를 해. 반짝이 무조건 가는 거야. 갔더니 유리 조각일 수도 있고 은박지일 수도 있고 보물일 수도 있어. 막상 가봤더니 얘가 보물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거에서 반응하는 습관이 먼저 나와 있어야 된다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반응하는 습관. 아, 콜론이다. 아, 그러나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냥. 됐죠? 칠판 2번 들어가 봅니다. 자, 마찬가지야. 칠판. 자, 그러나가 있으니까 앞문장하고 대칭성이 있겠네. 두 번째는 뭐야? 자, 예술 철학과 과학 철학 사이에 존재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잖아. 자, 그러면 이것도 뻔하네. 결국은 뭐야? 자, 어떤 미술과 과학 이 사이에 존재하는 거 이게 뭘까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는 두 가지로 보는 게 맞아. 나같이 고인물이면 사실 나는 이걸 보는 순간 뭐야? 이상과 현실 사이에 뭐 이런 느낌이 나는 나. 예를 들면 다른 거 두 개 사이에 차이점 이렇게 묻는 느낌이 나. 하지만 너희는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돼? 얘하고 얘 사이에 차이점을 물을까? 공통점을 물을까? 두 개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 그 정도까지라도 가라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내가 지금 찾고 있는 정보는 미술과 과학 그 사이에, 그러니까 뭐야? 그 사이에. 그러면 공통점으로 볼 수도 있고 차이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나는 이제 이게 익숙하니까 이상과 현실 사이에. 그럼 난 주로 차이점 막 이런 느낌이 좀 익숙하긴 해. 하지만 어찌됐든 요 둘 사이에 있는 것.
즉 공통점 또는 차이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돼. 칠판 갑니다. 자, 첫 줄은 세게 읽어야 되겠지. 칠판. 자, 예술 판매라는 게 전환되었어. 뭘로? 수백만 달러짜리 사업으로. 그러잖아. 피카소나 이런 유명한 사람의 그림이 지금 사잖아? 30억이야. 근데 내년 되면 50억이 된대. 이런 걸로 투자한 사람도 엄청 많다고. 부동산처럼 이제 재테크가 돼버리는 거야. 칠판. 그러다 보니까 예술 역사가들은 과학적인 분석을 해야지 이제. 딱 보고 야 이거 진짜네. 이렇게 하면 안 돼. 30억이 달렸는데 돈이 너무 단위가 커졌잖아. 그러니까 뭐야? 연대를 추정하거나 진짜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뭐다? 과학적인 분석을 한다. 자, 우리 예상대로 흘러가네. 아트가 나오고 있고 과학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흔들리지 않아. 나는 뭘 기다리고 있는 거야? 비트윈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명심해야 돼. 비트윈을. 예술과 과학 사이에 있는 걸 찾고 있는 거라고. 그럼 나는 차이점 아니면 공통점 이 정도로 생각이 되는 상태야. 어찌됐든 여기까지 읽었어. 칠판. 자, 어디서 먼저? 에따이노마. 잭슨 폴락이 나왔어. 자, 잭슨 폴락이라는 화가의 작품을 가지고 갑자기 왜? 피카소도 있고. 그렇잖아. 엄청 유명한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 끌고 왔어. 특정 인물. 그건 뭐야? 예시. 그건 뭐야? 앞뒤, 주제, 동일.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죠? 와, 고등학생 때 담배 너무 피더라. 난 진짜 웬만하면 싸움을 안 하거든. 내가 싸움을 못 하니까. 근데 내가 유일하게 싸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길빵 당할 때. 진짜 길에서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면서 앞에 가는데 계속 나하고 길이 똑같아. 그럼 진짜 본의 아니게 계속 담배 냄새를 맡는 거야. 죽어버리고 싶어. 담배. 층간소음만큼 요즘 아파트에서 문제되는 게 뭐냐면 아파트 내 흡연. 그런 아저씨들 꼭 있잖아. 미칠 것 같아. 옛날에 나 여기 선생 중에 한 명이 광명에 살았는데 뭐 어쩌다가 술 먹고 자기 집 가서 한 잔 더 하자고 집에 갔네? 근데 그 전자레인지인가? 그 위에 뭐 환풍구 있잖아. 거기다 대고 담배를 막 이렇게 피더라고. 그럼 거기서 연기를 다 빨아간다고. 너무 심하더라. 담배는 피죠. 술은 좀 먹더라도. 왜냐면 담배는 진짜 핀 사람이 이제 존재할 공간이 없어. 엄청 추접스러워. 막 진짜 길거리에서 어디 모여가지고 귀퉁에서 같이 피워야 되고 막 그래. 되게 없어 보여. 칠판. 자, 잭슨 폴락 다시 한번 할게. 워낙 중요하니까 예시가 나온다는 건 네 가지 약속이 있어. 첫 번째, 앞에 주제다. 두 번째, 뒤에 주제다. 세 번째, 두 개는 똑같다. 이걸 이용해서 항상 예시 연결사 앞 뒤에 빈칸이 나왔던 거지. 왜? 똑같으니까. 됐지? 하지만 3학년 때 A는 맞고 B는 틀려야 되니까 예시를 생략할 거야. 그래도 알 수 있어. 이게 중요한 거지. 뭔지 알겠지? 인물, 사건, 시대, 장소, 직업, 물건, 상황 등이 특정하다. 이렇게 풀어내는 거야. 따라서 시험이 쉬울 때는 얘를 주고 시험이 어려울 때는 얘를 생략하고. 그럼 우리는 뭘 기준으로 풀면 좋다? 이걸 기준으로 풀면 좋다. 뭔지 알겠지? 칠판. 자, 갑니다. 어디서 먼저? 지금 나는 미술하고 과학 사이에 있는 어떤 걸 찾고 있잖아, 지금. 칠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눈에 들어왔던 거야. 나는 솔직히 공통점일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여기 예시 나왔으니까,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이건 뭘 말한다? 차이점을 말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됐지? 다시 한번. 잭슨 폴락이 나왔어. 그럼 여기가 주제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주제라는 건 뭐야? 빈칸에 대한 목표하고 똑같아. 우리의 목표는 뭐야? 미술과 과학 사이에 있는 게 뭘까요?잖아. 그럼 그 관점에서 여기를 읽는 거야. 그런데 뭐가 보여? 예시 보여. 그럼 이건 뭐야? 공통점이 아니고 차이점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칠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 그러나가 나오면 항상 대칭성이 있는지를 봐. 근데 대칭성이 없으면 강조고 얘가 나올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 자, 대칭성이 있다면, 그지? 대칭성을 만들고 뒤를 세게 읽어라는 역접을 전제로 한 거야. 역접일 때 기출코드 6번으로 가는 거야. 뭔지 알겠지? 5대5면 뭐다? 5대5면. 이건 그냥 차이점을 말하는 거라고. 따라서 여기서 뭐야? 차이점을 말하는 거야. 잭슨 폴락의 작품에 대해서 예술가하고 과학적 분석이 달라. 어떻게 달라? 예술가는 어센틱, 진짜래. 근데 화학적인 분석에 의하면 이 그림에 사용한 페인트가 뭐야? 잭슨 폴락의 죽음 후에 이용 가능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 페인트를 분석을 했더니 이 페인트는 1970년대 나온 거야. 근데 폴락은 50년대 죽었어.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죽었다고 이 페인트가 너무 좋은데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그리고 다시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 이럴 순 없잖아. 즉 둘의 차이점 뭐야? 미술의 관점에서 보면 잭슨 폴락의 작품은 뭐야? 진짜야. 자, 과학에서 관점에서 보면 가짜야. 칠판. 자, 우리의 목표를 다시 가볼게. 미술과 과학 사이에 있는 건 뭐야? 불일치. 그렇잖아. 둘 사이에 있는 건 불일치. 이런 것 같아. 그래서 난 disagree 이런 걸 생각한 거야.
얘는 진짜고. 그러니까 봐봐, 예시를 통해서 주제를 말할 거 아니야. 잭슨 폴락의 작품을 이 예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건 뭐야? 미술의 관점에서는 진짜고 과학의 관점에서는 그리고 여기 화학이라고 나왔다고 해서 왜 화학이냐 그러면 안 돼. 뭔지 알겠지? 당연히 여기서 과학적 분석이니까 그거에 하위 카테고리로 화학 얘기가 나온 거지. 예시는 당연히 하위 카테고리로 내려가니까. 칠판. 자, 미술의 관점에서는 진짜고 과학의 관점에서는 가짜야. 그럼 미술하고 과학 사이에 있는 건 뭐야? 불일치야. disagree 이런 거겠지. 칠판. 하지만 항상 재진술을 염두에 두고 쳐다보면 뭐다? 자, 대조로 풀었는데 여기서 이 대칭성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둘 사이에는 불일치가 있다. 와이드 갭, 뭐야?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겠지. 됐죠? 그래서 disagree가 없어 이런 거 하지 말고. 됐지? 자, 2번에서 복습해야 될 건 뭐다? 이게 다잖아. 새로운 거 하나도 없잖아. 그러나다, 특정 인물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지. 이런 관점으로 그냥 푸는 거야. 새로운 게 1도 없다고. 중요 정보 관점에서는. 칠판. 잘 봐. 3번 문제는 이거에 연습 좀 시켜줄게. 그러니까 선생님의 수업의 핵심은 그냥 이거라고 생각해도 돼. 왜냐면 이게 단기간에 안 늘거든. 그래서 모든 문제를 그냥 이걸로 푸는 거야. 칠판. 우선 재진술에서 가장 중요한 거 먼저 볼게. 자, 유머와 모욕 사이에는 미세한 경계가 있다. 이걸 읽어낼 수 있냐를 묻는 거야. 즉 여기서 봐봐. 파인을 조언으로 치면 안 돼. 좋은 경계가 있다.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다고. 뭔지 알겠어? 잘 봐. 파인의 뜻이 3개가 있잖아. C한테 물어보면 너 파인 알아? 안 돼. B도 안 돼. A도 안 돼. 물어봤어. 뭐야? 말해봐. 그럼 얘는 1번을 말해. 얘는 1번, 2번을 말해. 얘는 1번, 2번, 3번을 말한다고. 이런 차이야.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엄청 좋아해. 셋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A밖에 모르는 단어. 이런 단어를 엄청 좋아해. and, END. 뭐야? 알아? 안 돼. 뭐야? 끝요. 얘는 목표란 뜻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and가 31번 빈칸에 나왔던 거지. 이런 단어가 엄청 좋은 단어예요. 누구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나 모르는. 칠판. 그래서 유머와 모욕 사이에는 경계가 있는데 좋은 경계가 아니고 뭐야? 미세한 경계야. 지금 미세한 경계란 게 뭐야? 명확하지 않은 경계야. 명확하지 않은 애 재진술이니까 모호함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느낌의 재진술을 잘 따라와야 돼. 경계가 있는데 fine, 미세. 경계가 미세. 즉 뭐야? 명확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야? 애매모호해. 이렇게 흘러가는 걸 잘 따라와야 된다. 됐지? 칠판. 이게 다야, 이게. 칠판 갑니다. 자, 우선 빈칸 포함한 문장을 먼저 읽고 목표를 잡는다. 칠판. 안 잡혀요. 어떻게 해야 돼? 칠판 봐. 안 잡혀요. 이렇게 놀란 애들 있어. 잘 봐. 빈칸 어떻게 푸는 거야? 주제 찾고 재진술이야, 그냥. 그럼 얘는 뭐야? 보너스라고.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 좋은 거지. 얘가 없다고 손해볼 건 하나도 없는 거지. 자, 어떻게 풀어? 목표를 잡으면 땡큐. 안 잡으면 어떻게 돼? 안 잡히면 그냥 주제 찾으면 끝. 그 다음에 재진술을 어떻게 풀어? 동의어 공부해서 풀면 돼. 근데 만약에 재진술을 못 느끼겠어. 그럼 어떻게? 속어법. 뭔지 알겠지? 출판. 이 5개를 갖다가 능수능란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 목표가 안 잡혀요. 단어를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그냥 주제 찾으라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럼 생각해봐. 별거 아니야. 봐봐. 이게 주제보다 쉬워. 왜 그래? 5개 중에서 주제가 뭘까 이렇게 읽는 거라니까. 그냥 읽는 게 아니고. 5개 중에 주제가 뭘까 이렇게 읽는 거야. 뭔지 알겠지? 여기서 목표가 안 잡힌다고 실망할 게 아니고 적어도 이건 잡았잖아. 이 5개는. 이 5단어 중에서 이 사람이 강조한 게 뭘까 이렇게 읽어보면 된다니까 그냥. 뭔지 알겠지? 빈칸 포함한 문장에서 목표가 안 잡히다 쫄 필요 없어. 왜? 선택지라도 보면 된다고 무조건. 칠판 갑니다. 자, 항상 주제라는 건 소재를 구체화하는 거잖아. 칠판. 유머하고 모욕 사이에 있네. 유머하고 모욕 사이. 유재석의 개그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뭐야? 유머스럽기 때문이야. 근데 김구라는 유재석하고 비교하면 뭐야? 약간 모욕이 섞여 있는 유머를 구사하는 거지. 이런 스타일이 좀 있는 거야. 남을 희생시켜서 웃기는 게 약간 김구라 쪽. 유재석은 그런 거 없잖아. 예를 들면 이 경계 과연. 자, 막 누구 못생긴 걸로 웃겨. 그럼 다 웃어. 그러잖아. 근데 그 당사자는 못 웃을 수도 있잖아. 참 애매한 거지. 예를 들면 칠판. 자, 유머와 모욕 사이에는 미세한 경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미 여기서 이 미세한이라는 게 엄청 중요했던 거야. 냉정히 말하면. 즉 뭐라고 읽어야 돼? 여기서 냉정히 읽으면 이 둘의 경계는 미세하다. 즉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읽었으면 세상 베스트야. 그래서 여기가 이 파인에 뭘 주면 돼? 밑줄 빈칸을 줘도 돼. 31번. 그럼 이 단어를 모르는 애들은 뭐야?
조언이 왜 나왔지? 이렇게 되는 거지. 뭔지 알겠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아. 31번 빈칸으로 해도 아주 좋아. 갑니다. 자, 이걸 보고 뭐라고 느껴야 돼? 뭐? 글지 칠판. 주제라는 건 지금 나의 생각을 말하는 거야. 따라서 지문의 시작이 첫 문장이 지금 나의 생각을 말하면 예시 인용으로 흘러가. 근데 이거의 반대로 나오면 뭐야? 비교 대조로 흘러간다고. 뭔지 알겠지? 그러잖아. 칠판. 나는 뭐야? 야, 제발 해석하지 말고 중요 정보 열심히 읽으라고 말하고 싶은데 좀 더 임팩트하면 어떡해? 야, 과거에 나는 해석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야, 일반적으로 강사들은 해석을 강조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야 확실하게 느낌이 오잖아. 칠판. 자, 이걸 보는 순간 어떻게 느껴야 돼? 당연히 비교 대조로 흘러갈 걸 예상하는 거지. 근데 왜 이렇게 연습이 돼야 돼? 이 그러나가 생략되는 게 최근의 대세야. 이게 엄청 중요해. 그래서 그러나가 생략되더라도 통념 때문에 그러나를 예상하고 가는 애들은 그러나의 생략이 엄청 잘 보여.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시험이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야.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이거 생략될 거야. 그럼 우리는 뭐야? 둘 다 통하는 방법을 잘 잡으면 되잖아. 즉, 얘는 무조건 나와. 근데 얘는 생략될 수 있어. 그럼 이걸 기준적으로 공부하는 연습을 하면 되잖아. 그럼 기복이 없잖아. 제발. 칠판. 자, 그러면 그러다가 나왔으니까 앞에는 통념, 뒤에는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 볼게. 자, 우리는 믿어. 뭐라고? 우리가 알아. 어디에 경계를 그려야 할지를. 자, 유머가 여기 있잖아. 그럼 둘의 경계는 여기야 라고 말한다는 거. 우리는 알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나 아니야. 뭐야?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여기다 그릴 거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 그릴 거라는 거지. 자,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뭐야? 다르다야. 그러잖아. 다시 한번. 글이라는 건 두 가지 방향밖에 없어. 주제하고 흐름을 같은 방향으로 가든지 반대 방향으로 뒤집든지. 자, 그럼 여기서 주제는 뭐야? 모욕과 유머의 경계를 우리는 사람마다 다르게 그려요. 이게 주제야. 그러면 이 방향으로 쭉 가는지 뒤집어지는지만 보면 돼. 이 방향으로 쭉 가면 무조건 뭘로 나온다? 재진술. 왜? 그걸 못 보게 해야 되니까. B한테. B는 무조건 눈으로 따라오거든. 눈으로 따라오는 애가 못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 같은 방향이라는 걸 못 느끼게 만들어야 돼. 그럼 뭐야? 디퍼를 계속 쓰면 안 돼. 뭘 써야 돼? 재진술을 걸어야 돼. 근데 이게 엄청 유명한 게 선천성과 후천성이 엄청 유명하거든. 선천적, 후천적. 이게 유명한 것처럼 이것만큼 유명한 게 뭐야? 이것만큼 유명한 게 주관적, 객관적이야. 이 대칭성이 엄청 잘 나와. 칠판 봐. 답이 주관성이잖아. 그러잖아. 답이 주관성이잖아. 생각해봐. 내 강의를 들었어. 얘는 내 강의가 좋대. 얘는 내 강의가 다르대. 내 강의가 싫대. 다시 봐. 내 강의를 똑같이 들었는데 얘는 내 강의가 좋대. 얘는 내 강의가 싫대. 다르잖아. 왜? 주관적인 거니까. 자, 영어는 절대평가잖아. 객관적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똑같잖아. 이 흐름을 잘 따라와야 돼. 칠판. 재진술 한번 보여줄게. 칠판 봐. 자, 유머와 모욕의 경계를 그리는 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 흐름으로 가는지 볼게. 잘 봐. 이게 엄청 중요해. 유니버설이 뭐야? 보편적인이야. 보편적인. 공통적인 이런 뜻이라고. 야, 이건 수험생의 보편적인 특징이야. 그 말은 뭔 말이야? 모든 수험생이 똑같다는 뜻이잖아. 세임하고 똑같잖아. 근데 디퍼가 필요하잖아. 따라서 어떻게 된 거야? No universal 이렇게 되는 거지. 보편적이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야. 즉 뭔 말이야? 다르다의 재진술. 칠판. 야, 씨,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뭐야? contested, 논쟁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낱말 문제는 주제 찾고 반이어잖아. 그럼 여기다 뭘 주면 되겠어? agreed를 갖다 주면 되지. 합의를 보다, 동의하다 이런 단어를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낱말 문제로서 엄청 좋아진다고. 칠판 더 흘러갑니다. 칠판 봐. 그러니까 경계가 모호한 거지. 명확하지가 않잖아.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자, 칠판. 게다가가 나왔어. 선생님 저 국어 1등급이에요. 영어 1등급이에요. 수학 1등급이에요. 게다가 그럼 뭐야? 뒤에는 탐구 1등급이에요. 이렇게 나오겠지. 칠판. 그럼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다르다가 나와야 되잖아. 그잖아. 송유구는 첫인상과 끝인상이 달라. 의 재진술. 송유구는 변해.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체인지도 다르다의 계열로 엄청 잘 나와. 세대마다 다르고 국적마다 다르고 성별로 다르고 종교별로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즉 변한다는 보다 다르다야. 그래서 이 모든 걸 싸잡는 게 뭐야? 이 모든 걸 싸잡는 게 주관성이야.
이해되지? 주관적인 카테고리. 그럼 이거의 반대에 뭐가 있는 거야? 객관성이 있는 거야. 객관성은 상대적이가 아니고 절대적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하나 아쉬운 게 뭐가 없어, 여기? 렐러티브, 상대적인이 없는 거야, 지금. 여기에 상대적인도 있었어야 돼, 상대적인 것도. 주관적이다, 상대적이다, 다르다, 이런 느낌이야. 변한다, 이런 거. 다시 한번. 주관적이다, 상대적이다, 변한다, 보편적이지 않다? 그럼 여기서 뒤집으면 뭐야? 보편적이다는 뭐에 대해야 돼? 디퍼의 반대말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 엄청 중요한 거야. 여기서 우주에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된다고. 막 우주로 가불고 막 이러면 안 돼. 복잡해. 됐지? 이런 느낌. 반대로 주관성의 반대말 객관성은 뭔가 절대적인 거고 변하지 않는 거고 항상 똑같은 거고 이런 쪽으로. 엄청 재진술로 잘 나오니까 꼭 잡고 있어야 돼. 됐죠? 자, 3번에서 복습해야 될 건 결국은 뭐다? 자, 통념 다음에 그러나를 통해서 자기의 주장을 줬고 그 주장을 계속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재진술을 이용해서 흘러가고 있다. 이런 것들. 더군다나 모어로버를 이용하면 우리는 같은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연결사는 중요하다. 됐지? 이 모든 걸 싸잡는 게 뭐다? 서브젝티브가 된다. 됐죠? 자, 4번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칠판. 잘 봐. 단어 암기할 때, 단어장에서 외울 때 선생님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요 두 개 기준으로 보면 돼. 첫 번째, 반이어가 있을 법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 우리 금방 봤잖아. 뭐야? 주관적, 객관적. 선천적, 후천적. 이렇게 반이어가 있을 단어가 엄청 좋은 단어야. 뭔지 알겠지? 두 번째, 부정의 의미를 갖는 단어가 엄청 중요해. 칠판 봐. 분명히 말했잖아. 주제라는 건 객관적인 소재를 주관적으로 구체화하는 거고 객관적인 평가의 대상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거고 평가라는 건 긍정적 가치 판단 또는 부정적 가치 판단이잖아. 칠판. 근데 이걸 못 보면 큰일 나. 자, 이런 단어를 이렇게 외우는 애들이 전형적으로 B야. 스트러글 뭐야? 노력하다. 머니퓰레이트 뭐야? 이용하다. 그럼 나는 이렇게 외우면 스트러글은 뭐야? 플러스. 머니퓰레이트는 세모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제대로 외우면 둘 다 마이너스야. 스트러글은 뭐야? 안 될 걸 알면서 그냥 힘겹게 버둥거리는 거야. 안 될 걸 알면서. 머니퓰레이트는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런 이용을 나타내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꼭 단어를 외울 때 이런 부정의 느낌이 있으면 이걸 살려서 외라고, 제발. 왜? 그걸 놓쳐버리면 정반대로 가버릴 수 있다고. 뭔지 알겠지? 칠판. 자, 목표 잡아볼게요. 칠판 봐. 여기서 출제자가 노리는 건 딱 하나야. 스트레인이 스트러글의 재진술이야. 그냥 아주 간단한 거야. 자, 목표는 뭐야? 아이들이 스트레인 하는 건 뭘까요?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 윗 문장에 뭘 줬어? 아이들이 스트러글 한다 이렇게 준 거야. 똑같잖아. 그냥 엄청 간단한 거야. 그냥 무조건 대놓고 재진술이라니까. 칠판. 자, 우리의 목표는 뭐야? 아이들이 스트레인 하는 건 뭘까요? 빈칸에 대한 목표는 무조건 뭐하고 똑같아? 주제하고 똑같잖아. 주제는 어디 있어? 첫 줄은 거 세게 읽기로 했잖아. 자, 첫 문장을 세게 읽었어. 뭐가 나왔어? 잘 봐. 이게 엄청 중요해. comprehension 알잖아. 이해. precede. 선행하다. production. 뭐 만들다, 제작하다 이런 느낌이야. 자, 4번에 별표 좀 쳐봐. 엄청 좋은 문제야. 매력적인 오답을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다를 보여주는 엄청 좋은 문제야. 그게 3번으로 갔어야 돼, 대부분. 칠판 봐. 잘 봐. 지금 자, 이해는 선행한다, 만드는 것을. 이해 안 되잖아, 전혀. 다시 한번 말할게. 단어 자체를 모르면 나의 잘못. 단어를 아는데 이해가 안 되면 글쓴이의 잘못이야. 그럼 이럴 땐 대부분 뭘 준다? 뒤에다가 콜론, 세미콜론, 대시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한다고. 됐지? 자, 그 말은 뭔 말이야? 자, 네가 첫 문장을 보고 이해가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돼? 뒷문장을 보고 다시 오면 이해가 될 수 있다는 뜻이야. 칠판. 아이들은 애쓴다. 나 목표하고 똑같잖아. 우선 이게 돼야 돼. 다시 한번 봐. 칠판. 이게 나왔다는 건 뭐야? 같은 말 한 번 더 한다는 거잖아. 같은 말을 한 번 더 한다는 건 뭐야? 주제라는 거잖아. 그럼 뒤에 주제가 나온다는 뜻이잖아. 자, 앞에 있는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좀 더 쉽고 명확하게 주제를 설명해 줄게 읽어라 했잖아. 그럼 콜론 뒤에는 뭐가 나와? 앞에 주제, 뒤에 주제. 근데 앞에가 어려우니까 뒤에 쉽게 설명한다잖아. 그럼 콜론 뒤에는 주제가 나와. 주제는 뭐하고 밀접해? 목표하고 밀접해. 그럼 우리의 목표가 나오겠지.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 제발. 단 재진술로. 됐지? 자, 우리의 목표는 뭐야? 아이들이 힘겹게 노력하는 게 뭘까요? 아이들이 힘겹게 노력하는 게 여기 나왔지. 단 재진술로 나온다는 거 명심해야 돼. 자, 찾아봅니다. 칠판. 즉, 여러 단어로 구성된 문장을 이해할 수는 있어. 근데 그걸 갖다가 말로는 못하는 거야. 즉, 봐봐. 엄마가 맘마 줄까?
그럼 고개를 끄덕여. 이해한다는 거잖아. 근데 지가 먼저 맘마 줘 이렇게는 못해. 이 말이잖아 지금. 즉 두 단어 이상의 말을 알아는 들어. 근데 말은 못하잖아. 자, 이걸 보고 나니까 앞에가 이해되지 않나? 칠판 봐. 이해는 프로덕션보다 선행한다.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잖아. 즉 얘기들은 어떻게 돼?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야? 그걸 말로 만들어낸다고. 따라서 이건 되지만 이걸 안 되는 단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잖아 지금. 명확하잖아. 근데 이게 왜 가능했어? 이것 때문에 가능했다고 지금.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잖아. 봐봐. 이해는 만드는 거에 선응한다. 뭔 소리야 이씨. 뒤에를 봤더니 말을 이해하는 애들이 그걸 말로 이해는 하는데 말로 하는 걸 힘겨워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아, 그러면 이건 하는데 이걸 못해. 아, 이게 선행한단 말이구나. 이게 이해가 되잖아 이제. 됐지? 따라서 콜론 뒤에는 뭐가 나왔어? 이게 나왔어. 그럼 콜론 앞에 있는 요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지. 이게 선행한다 이 말이. 됐지? 칠판. 자, 어찌됐든 자, 내용도 이해했고 이제 갖다 박으면 돼. 즉 힘겨워하는 건 뭐야? 이해한 내용을 말로 바꾸는 걸 못하잖아. 이건 하는데 이걸 못하잖아. 이 말이 들어가면 돼. 단체 진술. 그러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이렇게 눈으로 푸는 애들은 이 단어가 있고 이 단어 있는 3번에 낚이게 돼 있어. 3번에 컴프리헨드가 있고 뭐가 있어? 스포큰 월즈가 있다고. 따라서 3번이 눈으로 보면 너무 좋아. 그러잖아. 칠판 봐. 잘 봐. 출제자는 얘를 틀리게 해야 돼. 얘는 뭘로 풀어? 눈으로 풀어. 그럼 눈으로 푸는데 이런 애를 틀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재진술을 거는 거야. 즉 정답은 정답이 아닌 것처럼 2번. 오답은 정답처럼. 왜? 지금 내가 컴프리헨드도 봤고 스포큰 월즈도 봤어. 이 두 개를 포함하고 있는 게 몇 번이야? 3번이야. 근데 왜 달라? 3번은 이해를 못한다는 거야. 3번은 컴프리헨드를 못한다는 거잖아. 이런 매력적인 오답을 잘 봐야 돼. 3번은 뭐야? 3번은 봐봐. 3번은 상대가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야. 2번은 말을 못한다고. 이해돼? 엄청 좋은 선택지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뭔지 알겠지?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잘 봐봐. 여기서 봐봐. 이해한 내용을 말로 못 바꾼다잖아. 이해한 내용을 말로 못 바꾼다. 자, 이해를 뭘로 바꿨어? 아이디어, 생각으로 바꿨어. 말을 뭘로 바꿨어? 보이스로 바꿨어. 따라서 눈으로 보면 뭐야? 2번은 본 적이 없는 단어들의 조합이야. 3번은 컴프리헨드 첫 단어잖아. 그 다음에 말 다 있잖아, 여기. 따라서 엄청 매력적인 거야. 근데 이 그림으로 이해하면 전혀 다른 얘기가 돼버리잖아.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준다고. 또 어떤 게 잘 나와? 예를 들면 봐봐. 이런 것도 잘 나온다. A가 B에게 무엇을 했대.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꿔? 재진술로 이걸 이렇게 바꿔. 약간 재진술로. 소문자 A, 소문자 B처럼 느낌을. 그래 놓고 어떻게 줘? 이게 정답이야. 매력적인 오답 어떻게 줘? A, B를 그대로 줘. 즉 봐봐. 지문에는 이 내용이 나왔어. 1번 선택지는 뭐야? 이걸 재진술을 걸어버려. 2번에는 A, B가 그대로 있어. 단어 그대로. 어떻게 바꿔? 화살표만 바꿔버려. 이런 게 엄청 잘 나와. 이게 기출로 두세 번 나왔던 문제야. 이 문제도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는 하는데 말을 못해. 근데 3번은 뭐야? 이해하고 말이 둘 다 있어. 근데 본질적인 건 완전 다른 얘기인 거지. 이해를 못한다가 돼버리니까. 뭔지 알겠지? 이런 느낌 잘 봐야 돼. 그래서 3번 문제가 엄청 가치가 있는 문제야. 이런 문제가 88점에서 90점에 걸려. 대단한 거 아니라니까. 다시 보니까 이해되잖아. 그러니까 제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칠판 봐봐.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은데 칠판. 자, 우리의 목표는 결국은 독해가 중요해. 따라서 독해의 관점에서 잘 된다, 잘 안 된다, 많이 안 된다가 있으면 이걸 갖다가 최대치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숙제를 열심히 하는 거야. 명심해야 돼.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독해가 안 되는 걸 위해서 우리는 뭐야? 수업으로 버티는 연습을 하는 거야. 단, 이걸 바탕으로 무슨 연습을 꼭 해줘야 돼? 온라인 모의고사로서 반복 연습을 진짜 해줘야 돼. 이래야 숙달이 된다고, 숙달이. 제발. 이런 걸 배우면 뭐하냐. 이걸 배웠으면 반드시 온라인 모의고사에서 이걸 틀리는 연습을 해줘야 된다니까. 다시 한번 말하는데 온라인 모의고사의 목표는 뭐야?
공부를 한 다음에 좋은 경험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나쁜 경험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실력이 부족할수록 더 해야 된다니까. 근데 역설적으로 상위권 애들 많이 참여하고 하위권 애들이 참여를 안 하면 안 되지. 나쁜 경험을 미리미리 많이 하자야. 왜? 그래야 수능날 나쁜 경험을 안 하니까. 나쁜 경험을 수능날 안 하는 방법은 간단해. 뭐야? 미리 해버리면 되잖아. 뭔지 알겠지? 그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숙제 잘하고 그럼 해석 잘 되는 문제가 엄청 많아질 거야. 그래도 해석 안 되는 문제가 있겠지? 그럼 수업으로 버티는 연습하잖아. 단 핵심 뭐다? 요 두 개를 열심히 하는 A하고 B가 있는데 얘는 숙달이 돼 있고 얘는 숙달이 안 돼 있어. 왜? A는 온라인 모의고사에 참여도가 높다. 뭔지 알겠지? 고생했습니다.